네, 현중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불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기술력이죠.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기능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서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달에 기능 한국인에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박내 선실 인테리어 분야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분을 초대했는데요. 사내협력사 해인기업 조혜현 대표입니다. 조혜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혜현입니다. 조혜현 선수가 9개국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한 30분간 카프레이드를 하고 또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야, 뭐 니네들 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니네들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도 거북선 가지고 그 배도 선박도 수주한 사람이야. 그래서 태풍에 배가 흔들리는데 다들 배에 승선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중학교 입사한 사람이 부수장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야, 진짜. 저희가 방금 설명을 드릴 때 선실 내 인테리어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많은 경력에도 아직 끝판왕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선박 내 그 선실 인테리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해인기업의 조혜현 대표님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1983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렸던 국제기능 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장식미술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장식미술은 인테리어하고 광고 쪽의 분야인데 그 1983년 8월 9일 필승을 다짐하는 제27회 32명의 우리의 젊은 기능인들은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세계 기능인과 겨루기 위해 제27회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는 오스트리아의 린체시로 향했다. 제27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서독, 스위스, 일본 등 18개국에서 484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여기는 미술 도장 경기장. 광고 도장이나 미적인 도장의 기술과 숙련도를 보기 위해서 색배합, 도배 작업, 확대 작업, 브레터링 작업 등 종합 기능을 보는 이 종목에서도 조혜현 선수가 9개국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 당시 금메달을 따셨을 때 1983년 국제기능올림픽이 굉장히 상징적이더라고요. 작년 러시아 카잔에서 또 우리 사우 2명이 금메달을 땄었는데 당시 언론사 그 헤드라인이 현대중공업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9회 연속 금메달 쾌거였거든요. 19회를 돌아서 찾아보니까 조혜현 대표님이 그 따신 그때가 19회 연속의 첫 시작이더라고요. 네. 알고 계셨어요? 여하튼 처음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게 이제 19회고 한 것까지는 사실은 저도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했었고 그 대표님께서 금메달을 따고 또 그 후배들이 계속해서 금메달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국제기능올림픽 재패는 사실 지금도 대단한 성과이긴 한데 당시에는 굉장히 더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국가적으로는 그 근대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가 또 있었고 회사에서는 국내 최고 기업의 자존심이 걸렸던 게 바로 그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재패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귀국했을 때 환영 인파와 환영식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제 벌써 오래전을 기억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카프레이드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간혹가다 이제 텔레비에서 어렸을 때지만은 보고 했지만은 제가 직접 거기에 당사자가 돼서 또 한 30분간 카프레이드를 하고 또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저희들도 태극기 갖고 이렇게 흔들고 하는 그런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꿈만 같은 얘기였었죠. 그렇죠. 그냥 텔레비에서만 보고 네. 또 뭐 저 역시 그때
촌놈이 썼으니까 참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생각을 해도 야 그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시 환영식이 대단했었는데 또 회사에서도 환영식이 못지않게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님 그 서울의 개동사옥으로 회장님을 가서 뵙고 그렇게 하고 또 회장님이 거기서 우리를 보고 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장님실이니까 좀 긴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자마자 해도. 야, 뭐 니네들 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 직종별로 물어보시고 나서 또 거기에서 말씀하시길 야 니네들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도 거북선 가지고 그 배도 선박도 수주한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웃고 그랬습니다. 진짜 대단하게 그 회장님 실에 가서 한 분씩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만 봐도 네. 회사에서 얼마나 크게 그게 네네. 화제가 됐었는지 좀 실감이 됩니다. 회장님이 뭐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시기를 그때만 해도 지금은 기술교육원인데 옛날에는 훈련소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소에 전담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했으니까 그 여러분도 울산 가서 그 훈련하고 또 후배들도 지도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생활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현대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울산에 와서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뭐 저희들한테 포상도 해주시고 또 그 특별 승진도 시켜주시고 엄청나게 그렇게. 네. 거기에 그 정몽준 그때 당시 정몽준 사장님도 그 참석하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한 기억이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또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대로 지금 대표님께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 그 참 좋은 인연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또 현대중공업에 감사하고 또 지금 성장 오늘의 길까지 저를 키워준 게 현대중공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동적입니다. 네, 오늘 현종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요, 최고의 기술력으로 현대중공업과 동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내협력사 해인기업의 조혜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근무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지금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발휘하고 계시면서 선박선실 인테리어 분야의 길을 지금 걸어오고 계신데 이 길을 선택하게 된 또 계기와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계실 그렇게 근무를 했었고 지금 전 생산부서로 예를 들면은 생산부서 같은 경우 12년을 근무를 했는데 12년 근무하면서 1년에 그때 당시 한 65척 정도를 그 일야드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 직종으로 보면 선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 인테리어? 선원들이 거주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게 선실생산부의 목표고 또 그것이 바다에 운항하면서도 선원들이 쉽게 또 안락하게 선실이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진짜 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것의 종합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가 있을까요?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많은 건 뭐 저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일 보면은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 그 로팍스를 건조하면서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원에서 생산부서로 내려왔고 그 생산부서에 와서 그거에 관한 시공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부서의 코디네이터로 하면서 그 전 직종을 관여할 수 있는 건 계기가 됐고 태풍 같은 거 불고 할 때 설계 생산 그 윗분들도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가 흔들리는데 다들 배 승선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어디가 어떤지를 갖고 하면서 보완하고 해서 참 성공적으로 그래도 인도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어려움일수록 한데 똘똘 뭉치는 게 현대 정신이었고 그때 당시에 현대면 그 가능하다는 그러한 그 불도자적 이론이 형성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하실 때 진짜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연속적으로 두 개를 건조하고 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배를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만들고 인도를 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 또 지금도 저는 자신 있게 나도 그런 배를 건조해 봤으니까 뭘 하더라도 일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준비성도 철저히 해지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했습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선박도 더 후배들이 더 잘 건조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1980년대 초에 기능대회 우승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2007년에는 협력사를 포함한 인원이 1000명가량인 생산부서에도 부서장까지 맡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임 당시에 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세요? 그때는 사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이제 뭐 학교도 산업재 특별학급, 지금은 이제 현대공고에 그때 야간이 있었습니다. 산업재 특별학급이라고. 거기를 다니고 그 무거동에 있을 때 그 과학대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뭐 경주대학교까지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건 어디나 대부분 입사할 때 그 출신이 뭐냐를 많이 따지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입사한 사람이 부수장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야, 진짜 이제 실력이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진짜 기능 훈련으로 해서 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한 결과 회사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했구나. 거기에 대한 보람이었고 또 이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실력으로 인정해주는 회사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고 멋진 그 회사고 자부심이 생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또 많은 후배들이 그 대표님 같은 꿈을 꾸면서 또 회사에 다니고 있을 텐데 현대중공업 생산부서 부서장을 하면서 다른 기억에 남는 일이 또 있으실까요? 실제 부서 하면서 하면은 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부서는 또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생산부서니까 다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원들한테 또 선주들한테 배를 인도시켜서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직원들이 화목해야 되고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620만 무제를 저희 부서에서 했었거든요. 620만. 그 620만 무제는 약 5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부서에서 그 5년 무제라는 건 그 대단한 그렇죠. 거라고 저도 네. 자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한 몸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만 해도 직원들하고 그때부터 저는 소통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1등 존수를 지켜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은 우리가 다치지 않아야만 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그 안전도 620만이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그 바를 잘 전달하시고 또 소통하셨던 게 또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사내협력사 해인기업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설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가 2012년도입니다. 2012년. 2012년도에